작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페이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재직하는 기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거든요. 인재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채용 시장이. 노동 문화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왜 이럴까? 사실 외부에서는 들어가기 전까지 직장으로서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살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고용주만이 구성원으로 들어왔을 때 똑같이 대해요. 진짜 꿀팁이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채용 브랜드 빌더로 누틸드 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들으니까 스타트업 채용 브랜드 빌더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누틸드라는 이름도 좀 새로운 것 같고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누틸드라는 팀은 누구나 훌륭한 팀을 쉽게 시작하고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직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채용 브랜드 빌더라는 이름이 되게 생소하실 텐데 제가 만든 이름이고요. 근데 채용 브랜드라는 분야는 있어요. 고용주가 지원자나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어필을 할까라는 거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면서 컨설팅이라는 거로 되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직접 팀 내부에 들어가서 같이 만들어드리는 일을 해서 좀 손에 흙을 묻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빌더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채용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번 달에 요즘사가 베러노멀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나은 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직 문화라든지 채용의 트렌드, 좋은 동료를 찾는 방법이 결국에는 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얻을까 해서 제가 좀 초대를 드린 거고요.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그럼 들어가면 좋을지, 혹은 저희처럼 이제 프리워커로 일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어떤 팀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꾸리면 좋을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나님이 조직을 꾸리고 있거나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곳에서 조직 문화를 다듬어 드리고 채용 브랜드를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니까 네. 저희 회사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 설득이 안 되고 일단 진짜 좋은 조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조직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조직 문화라는 단어도 저는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업의 어떤 문화? 복지를 정도를 생각할 것 같거든요. 되게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혜미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복지인가? 행복하게 일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정성적인 말랑말랑한 맞아요. 부분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직 문화는 엄청 기업 전략의 바탕이 되는 일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조직 문화는 기업의 운영체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운영체제라고 하면 맥이나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OS. 네, 그거로 업그레이드. 네. 조직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은 A라는 기업에서 조직 문화가 B라는 곳에 가서 잘 안 쓰여진다는 거거든요. 다른 환경에서는 워킹을 안 해요. 맥에서 네, 그쵸, 어떻게 하는 그쵸. 작동 방식 윈도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딱 잘 담아주는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전, 미션,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거에 중요한 핵심 가치, 인재상 이런 것들은 되게 필수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멤버들이 막 들어오고 운영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위해서 일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지? 라는 게 없으면 모두 다 자기가 하는 데일리 잡에만 매몰되기가 쉬워요. 성당을 짓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성당을 짓는 거에 대한 그 합의가 없으면 돌을 쌓는 거가 그냥 내 일이다 라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당을 지어요. 어떤 성당을 지을 거냐면요. 우리가 성당을 지을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를 미리 세팅을 해둬야 모두가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를 향해서 가는구나 라고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업자랑 원오원으로 인터뷰를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들한테 들었을 때 좀 좋아 보였던 것도 좀 끼어 있을 수 있고 책에서 봤는데 이거 하고 싶다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직 문화가 정말 건강하게 가려면 창업자가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가 지키지 않으면 그냥 조직 문화는 쓸모가 그쵸. 없어지거든요. 진정성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너무 챌린징한 엄청 이상적인 조직 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마음속 깊이 하고 싶은 거를 끌어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조직의 어떤 문장으로 바꿔내주는 일을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뭔가 자기다움을 찾는 거예요. 너무 기업도 맞아요. 네. 어울리는 조직 문화를 네. 만들어야 거기에 어울리는 또 사람을 찾을 수 네. 있고 동료를 만들고 팀을 만들 수 있다. 네. 누틸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되게 많이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보는 눈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은 일꾼들 네. 하려고 하는 세대가 결국에는 MZ 세대니까 네. MZ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 좀 충족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인 경우에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조직 문화의 어떤 정의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서 좋은 조직 문화는 뭘까? 사실 시장에서 MZ 세대의 노동자가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니어들이 이 사람들로 채워지는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 문화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조직 문화를 계속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되게 대표적인 사례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하던 중에 로블록스라고 메타버스를 처음 세계상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메타버스다라는 걸 구현해낸 팀이 있어요. 네네. 글로벌 회사라서 잘 아실 텐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 밀레니얼 구성원들한테 이제 투표를 했대요. 94%가 로블록스 너무 좋은 회사야라고 진짜? 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로블록스를 꼽은 거예요. 실제 다니고 있는 분들이 꼽아준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왜 이럴까를 저희도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우선은 첫 번째가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게 되게 큰 조건이었었어요. 기존의 노동자 문화와 MZ세대가 원하는 어떤 고용주한테 기대하는 문화가 좀 달라지는 거죠. 뭔가 하나의 어떤 부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되게 사람으로 존중해주는구나. 이게 되게 로블록스를 잘한다고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리모트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시간의 자율성, 공간의 자율성을 나는 충족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많으니까 리모트 워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해서 리더들한테 리모트 워크에 대한 온보딩을 엄청 빡세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룰들이 이미 있고 어떻게 하면 리모트 워크를 잘하는지를 조직에서 되게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하니까 진짜 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일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충족이 되고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재밌는데 MZ세대가 되게 원하는 게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입사했을 때부터 후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중에 로블록스를 통해서 어려운 곳을 도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프로그램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을 계속 채용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걸 리포트하고 계속 트래킹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다 보니까 로블록스는 그거에 잘 충족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미래형 고용주 모델이 아닌가라고 그러네요. 저희는 좀 정의를 해봤었어요. 지금 제가 듣는 그 세 가지가 진짜 요즘에 저희가 이제 만난 네. 인터뷰이든 저희 댓글에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든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그 요소들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사례들도 참고를 하고 이제 우리에게 좋은 어떤 조직 문화를 이제 좀 세팅을 했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좋은 동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팀이 되는 거 거기에 이제 출발이 채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외부인의 시선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면서 채용 브랜드 빌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채용이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채용이라는 게 그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처럼 이제 처음으로 뭔가 구인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채용 브랜드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영어로는 employer branding이라고 하고요. 고용주로서 우리가 어떤 직장인지를 포지셔닝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브랜드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아. 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기업 브랜드라는 건 고객,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 그러니까 엄청 많은 제3의 이해관계자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 게 기업 브랜드라고 하면 대중을 향한 네네. 메시지를 네, 던진다. 고객을 포함해서 채용 브랜드는 정말 지원자나 구성원이 바라보는 그 이미지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미님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애착 있는 브랜드라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일하고 싶다가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건 또 다른 다른 문제잖아요. 문제잖아요. 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직장으로서 직장으로서 어떤 매력이 이미지인가. 있는가. 네. 채용 브랜딩을 잘하는 거의 목적을 오해하시는 게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직장이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채용 브랜드를 잘하려면 우리 핵심 인재들 같은 사람들을 계속 뽑아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많이 지나치면서 대표님들이 멤버들을 만나긴 하지만 핵심 인재들한테 너 왜 들어왔어? 물어보지 라든지 않지. 왜 이직 안 했어? 너 오퍼 들어올 텐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어렵고 이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 뎁스 있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전사적인 서베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핵심 인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결과값을 봤을 때 대표님들이 우리 직장은 이래서 좋을 거야 라는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 갭을 인식시켜 드리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강점을 가지고 채용 공고를 작성하는 것부터 면접 질문을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채용 실무를 오퍼레이션 하는 분이 어떤 메시지를 해야 우리 강점을 계속 느끼게 할까?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하나하나씩 같이 만들어 드려요. 되게 세부적이네요. 네네. 진짜. 기업이 자기 상품을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도 신경 쓰고 카피 한 줄 다 신경 쓰는 것처럼 지원자들한테도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끔 혹여나 그분이 탈락을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메시지가 가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용 접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냐를 이제 디자인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고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나는 고용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맞는 회사, 좋은 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회사의 이름이나 어떤 간판이나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쵸. 좋은 조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채용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까 되게 혹하는 게 또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조직을 찾아라 아니면은 이런 조직에는 이런 식의 어필하면은 네. 좀 도움이 될 거다. 약간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되게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죠. 네, 왜냐하면 채용 시장이 격화되어 있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특히 스타트업이 그런데 스타트업에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 기업들은 인재를 빨리 채용해야 되는 게 확장의 중심이잖아요. 점점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공급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많지 않은 인재들한테 그게 몰리고 있는 거고 작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페이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시니어급들의 특히 인재들은 입사한 지 한 달, 두 달이 돼도 계속 오퍼를 받는 그리고 재직하는 기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말은 결국은 인재 이동이 엄청나게 계속 많아지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채용 시장이. 그래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진짜 내가 어떤 곳에서 퍼포먼스가 좋고 만족스럽게 일했지라는 좀 기준을 잘 정립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계속 유혹이 오기 때문에 옮길래? 돈 더 줄게. 이런 오퍼들이 많거든요. 그게 계속 같이 갔다가 커리어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잘 잡으셔라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고용주가 어떤 가치를 구성원들한테 주려고 하지를 계속 잘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서는 들어가기 전까지 직장으로서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들어가 봐야지만 알고 뭐 자플래닛이나 이제 기업 평판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또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또 개인들의 또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근데 그럴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채용 공고를 어떤 태도로 썼는가 고용주의 태도를 좀 살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구성원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야 라는 게 정확하게 메시지 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고민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채용 공고들을 비교해 보시면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는 뭘 줘?
만 이야기하는 채용 공고가 되게 많아요. 지원자 입장, 구성원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우리가 주는 거에 맞아요, 대해서만 맞아요, 집중하는 맞아요. 거죠. 좋지? 이거 다 준다? 이러고 끝나는 공고가 있는 반면에 구성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런 걸 실현할 수 있어를 되게 자세하게 서술한 채용 공고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MZ 노동자들한테는 가장 딱 되게 어필이 되는 공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뭘 실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커리어 패스를 이 직무에 들어오시면 이런 커리어 패스를 아마 쌓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공고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지원자나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려고 했는가, 네,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고용주만이 구성원들로 들어왔을 때 똑같이 대해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 뭘 줄까를 고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고들을 뭘 준다, 이런 복지 혜택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 직장은 이런 걸 신경 쓰는구나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꿀팁이다. 근데 이거는 채용 공고만 봐도 어떤 문장으로 쓰였는지만 봐도 여기 안에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도 좀 그려질 수 있다는 좋은 힌트인 것 같아요. 네. 첫 팀원에 어떻게 구할까? 투자를 막 받거나 어떤 예산이 되어 있거나 규모가 있는 좋은 동료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3개월을 프리워커로 혼자 일했고 그 뒤에 4명 팀원을 세팅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세팅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좋은 인재들도 같이 일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시도해본 방법이었고 잘 워킹했어요. 네.